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40%요. 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 종가가 16,8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요. 비중도 적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25,000원까지의 여력이 좀 있을까요? 종목이 시전이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올해 한 번 반등이 한 번 있긴 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오를 줄 알고 조금 저기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보이더라고요. 예, 그쵸. 그 체코 이슈 때문에 예, 예. 바람은 불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슈 소멸이다, 이슈 나오고 급등 나오면 무조건 이제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이게 시청자님 결국에 에너빌리티가 우선은 7월 달 시장 꺾이면서 같이 터진 상황인데 그 차트 대응을 좀 해보자면은 작년 10월 바닥부터 해서 네.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좀 바닥이 잡힌 모습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크게 보실 때 되돌리는 자리 거의 첫 바닥에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면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시장 문제만 없으면 원래 시장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고점 자리가 하나씩 높아졌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 높아졌기 때문에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한 23,000원대 이상은 원래 가져야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근데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체코 원전 이슈 관련해서는 뭐 내년 연말, 아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 2, 3월은 돼야 이슈가 다시 될 거고.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 이슈 자체가 해결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네, 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중동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야 뭔가 해결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텐데 현재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회사의 그냥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원전에 대한 이슈 자체가 묻어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원전 이슈가 지금부터 뭐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줘요. 네. 이미 다 끝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중동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뭐 바닥은 바닥 인식이 되긴 하는데 뭐 급하게 단가를 낮추신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 참 아쉽게도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을 꽤 걸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연말이나 내년 가서 이 원전 이슈가 다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게 뭐 핵잠수함에 관련된 뭐 소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잖아요. SMR 같은 경우가 네. 미국 쪽으로 이슈되면서 가던가 국내 쪽에 수주권으로 인해 단기 급등이 나오던가 그 포인트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데 해리스 쪽에서 핵 쪽에 더 가까울까요? 트럼프가 가까울까요? 트럼프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네. 약간의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업종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슈는 끝나버렸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답을 찾기는 어렵고 우선 바닥을 얼마나 지키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 세우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차트적으로는 바닥 끝자락을 찍었기 때문에 돌릴 가능성은 우선 있는 거예요. 근데 돌릴 때 설마 중동 불안 이슈가 크게 터지면은 다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적인 거는 많이 오르면 오를까요? 오르면 다시 가긴 할 거예요. 매수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실 25,000원짜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일전에 매수하셨을 때 21년, 22년도 때 예. 그때가 25,000원 위로가 사실 거의 꼭대기 자리잖아요. 예. 거의 꼭지 자리다 보니까 사람 인식 자체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끊어지는 가격대. 2만 원, 25,000원 이런 가격대가 있죠. 3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 가격대. 이 자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25,000원 자리부터는 매도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시장 안정되는 8월 한 제가 볼 때는 중순 이후에 8월 말쯤에 네.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그때서 맞추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좀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예. 8월 말쯤이 좋을 겁니다. 그때 맞추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낮추시면 얼마까지 낮추셔야 되냐면 단가를 최소한 가능하시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 맞추셔야 돼요. 단가를. 그래요? 거의 사신 만큼 사셔야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그걸 단가를 그렇게 맞춰야 될까요? 16,000원짜리 이탈하는 자리가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한데 쉽게 깨지진 않을 자리 같아서 근데 뭐 중동 리스크 터지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이탈하면 제일 좋긴 하고 안 깨질 경우에도 횡보하다가 더 이상 안 깨지고 8월 말쯤 돼서부터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도 단가 낮추셔야 돼요. 네. 예. 지금은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그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약간의 짧은 미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조금은 어려운 자리예요. 네. 시장적으로, 시장의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